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3일 시행된 소방공무원 과학 A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보니까 소방과학 문제는 이제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5문제씩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1번부터 5번까지는 물리 문제입니다. 네, 그럼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하 중인 스카이 다이버의 속력을 이제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교과서나 이런 데서 보는 그래프는 이렇게 속도랑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였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점점 그 증가 폭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감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면 알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스카이다이버가 낙하한다고 하지만 빗방울이 낙하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다가 나중에도 더 빨라지긴 하지만 그 증가폭이 처음에는 이만큼 증가했으면 같은 시간 대비 나중에는 이만큼밖에 증가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속도는 계속 빨라지기는 합니다. 나중에 결국에 평형을 이루는데 이게 이제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중력만 받으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만 이게 속도가 빨라질수록 공기 저항력도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커져서 이 중력이랑 같아지면 이제 등속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프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보기를 보시면은 스카이다이버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순수하게 증가하지 않고 이런 저항에 의한 에너지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0부터 T까지 스카이다이버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점점 감소해서 결국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1번 구간, 여기는 2번 구간, 여기를 3번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구간에서는 중력은 항상 이만큼 작용하고 있고요. 똑같이 1번 구간은 한 저항력이 이 정도고 2번 구간은 이 정도고 3번 구간은 이 두 개가 같아진 게 힘의 크기가 같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짜임이 0이고 여기는 뭐 조금 있고 여기는 좀 더 알짜임이 아랫방향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갈수록 알짜임이 감소했으니까요. 스카이다이버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랑 같은 말입니다.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것도 아니죠. 이건 기억이랑 같은 말인데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입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말을 해서 마이크에서 이제 스피커로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1번, 기억. 마이크로폰은 소리 정보를 소리를 전기로 전하는 게 맞죠? 마이크로폰에서 코일과 자석에 의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합니다. 스피커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가 소리로 변한 거겠죠? 아니면 뭐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가 됐습니다. 일단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2번입니다.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2kg의 질량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지금 힘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힘이 이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매 시시각각 F는 ma에서 가속도도 시시각각 증가하겠죠. m은 그대로고 얘가 이렇게 하면 얘도 또 이렇게 증가되니까 이게 변하는 가속도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속도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 문제는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힘 시간 그래프는 이제 충격량의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면적은 10인데 이게 충격량이고 이거는 즉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초기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여기 2, 5, 6. 그래서 최종 4초 때 이 물체의 속도는 6m/s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6제곱 그러면 36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광전효과 문제고요. 광전효과는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 튀어나온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빛이 여기를 때려서 전자를 나오게 하는 그 최소한의 에너지 일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제 최대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오는 것은 변수는 이거는 상수 h는 상수니까 f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두 가지가 있겠네요. 애초에 들어오는 빛의 진동수 또는 이제 이 금속에 따라 달라지는 일함수 이 두 가지가 이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가 되겠죠. 진동수랑 근소판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핵분열과 핵융합에 대해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1번 핵융합의 원료는 주로 수소입니다. 수소 헬륨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대부분 핵융합에 의해 발생합니다. 핵분열은 가벼운 원소가 융합해 무거운 원소가 되는 과정이 아니죠. 핵융합이죠. 이건 핵분열은 무거운 게 가벼운 걸로 되는 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은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6번부터 10번까지는 생명과학 문제고요. 잎이 가시로 인해 물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건 적응과 진화에 해당되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임을 알 수 있는데 나도 보겠습니다. 사람 더울 때 땀 흘려 체온을 일정 항상성이죠.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소순환에 대한 문제인데 질소순환은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방전이고 그 번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NH4 플러스 여기가 뿌리오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여기가 질산화 세균 여기는 질산화 이런 식으로 질소 순환이 일어납니다. 공중방전에 의해서 N2가 NO3-. 네, 이게 1번이 정답이고요. 질산화 세균에 의해 이게 이걸로 변하죠. 틀렸습니다. NH4 플러스는 탈질산화는 NO3-가 질소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옥 박테리아는 NH4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문제는 이제
항상성 혈당량 조절 문제인데요. 네, 인슐린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이제 증가한 것은 이 포도당의 혈중 포도당의 양을 줄이기 위해 나온 호르몬일 테니까 인슐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고요.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죠. 인슐린은 간에서 글리코겐에 분해. 이거는 그 알파 세포에 나오는 글루카곤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고,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죠. 그 다음에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는 T2일 때보다 T3일 때. 예, 글루카곤은 혈중에 포도당이 없다고 판단해서 혈액 내부에 포도당을 더 공급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간에 있는 그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 혈중 포도당 농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T2일 땐 인슐린이 높지만 T3일 땐 글루카곤의 농도가 높은 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성염색체 이상으로 이제 돌연변이가 그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성염색체 3개 맞고, 염색 분체는 원래 46 곱하기 2에서 92가 정상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47 곱하기 2가 되죠. 94입니다. 이 사람은 클라인펠터 증후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Y가 있어서 남성인데 이 여성성을 띠는 X가 하나 더 있어서 이제 남자지만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고 생식 능력이 없고 일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남성인데요. 네, 그래서 9번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화작용은 이제 방출되면서 물질이 분해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흡수는 동화작용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임을 알 수 있고요. 각 단계에는 특성한 요소가 관여하고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 맞고, 네, 분해하는 거죠. 또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5번까지 지구학 문제고요. 해령 인근의 부분을 나타내고, 해령은 이제 이 굵은 직선을 의미하고요. 옳은 것을 골라보면 B와 C의 이동 방향. 일단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동 방향이 되고, B와 C의 이동 방향은 다르죠. C는 D보다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다. 네, D가 더 최근에 생성됐기 때문에 C는 이미 바닷물 내부에서 여러 침전물들이 가라앉을 시간이 D보다는 충분했겠죠. 그래서 2번도 맞고, A와 C의 지각은 같은 지점, 다른 지점의 해령으로부터 나왔잖아요. B와 D 사이에는 화산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천발지진만 활발한 변환단층이 존재합니다. 화산활동은 이 해령에서만 활발하겠죠. 이 사이에는 해령이 아니고 뭐 마그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진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화성암이라고 그랬고요. 둘 다 SiO2가 많은 게 이제 화강암류고, 여기는 이제 현무암 쪽이겠죠. 그리고 이 그림 나는 화강암이고요. 그래서 밀도는 A가 B보다 큽니다. 그 판의 경계 배우실 때 해양지각이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양지각이 대륙지각은 또 화강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해양지각이 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A가 B보다 밀도가 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암석은 B다. 예, 맞습니다. 제주도에는 A가 더 많죠. A는 B보다 유색 광물의 함량이 적다. 아니죠, 많죠. 예, 현무암이 더 이제 검은색, 어두운 계열의 색이 많고 화강암은 하얀색들이 많잖아요. 틀렸습니다. 예, 정답은 2번입니다. 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주로 별은 주결성에서 대부분의 이제 핵융합을 하면서 있다가 적색 거성, 그다음 뭐 초거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해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신성 폭발 단계 아니고요. 핵융합 반응은 주결성이죠. 그다음에 별의 외곽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저는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일단 넘겼습니다. 그래서 4번부터 보면 별의 일생 중 가가 아니라 주결성에 해당된 기간이 가장 길죠. 그래서 이렇게 속어법으로 해서 3번이라고 찍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이론까지 궁금하시면 이건 따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학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3번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새벽 3시에 이제 장마전선을 나타냈다고 했고요. 장마전선은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좀 색깔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장마전선이. 그리고 여기로 갈수록 그 전선 높이가 높아집니다. 여기가 B고 여기가 A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 여기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가시광선. 이건 적외선으로 촬영한 겁니다.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통과해 북상하면 기온은 높아집니다. 온난전선 지나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장마전선은 주로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죠. 예, 북태평양이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고 오호츠크해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런 전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해수에 따른 수온약층 문제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A는 수온 아니고 B가 수온약층이죠. B는 수온이 낮고 일정하다. 수온이 변하는데요. 이것도 틀렸고 B층은 안정하여 대류운동이 맞습니다. 수온약층의 설명이죠. 그 다음에 C층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이 수심 1km 이하층은 계절에 관계없이 거의 이 온도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는 화학 문제고요. 16번 탄소 질소 원자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가가 탄소고 나가 질소네요. 전자가 7개 있고 여기는 6개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가는 싸움 원리를 만족했고요. 나는 바닥 상태가 있으려면 여기 거는 빼고 1로 와야겠죠. 그래서 바닥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N2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가는 4개,
질소는 5개죠. 여기 4개, 여기 5개요. 그 다음에 부양자수 L1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이거는 이제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말하는 건데 2개, 3개죠. 2개, 3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거 3개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이건 딱 봐도 여기는 마그네슘, 여기는 NaCl입니다. 공유결합은 이제 다이아몬드, 탄소끼리 이루어져 있는 C를 말하는 거고요. 가는 연성 뽑힌성 있죠. 예, 알칼리 금속이니까요. 나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죠. 다는 자유전자, 다 전부 다 그 탄소끼리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 우측에 그림을 그려서 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베릴륨, 예, 플로우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H4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H2도 이런 식으로 되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 다음에 예, 이것도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고요. 결합각을 보면 여기는 180, 120, 109.5, 104.5, 107. 보통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문자는 3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극성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이 2개는 일단 극성이 있고요. 이거 3개는 다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가 맞고요. 이거 3개요. 그 다음에 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있는 분자는 2가지다. 평면. 일단 이거 평면, 이것도 평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입니다. 결합각이 가장 작은 분자. 네, 104.5가 제일 작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연립방 정식 문제죠. 그래서 제일 원소수가 적은 것부터 찾아서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일단 S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S가 A개 있고 여기 반응 후에도 S가 C개 있으니까 이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우로 보면 4A개는 D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수소를 보면 2B개는 EC 플러스 D개고, 그 다음에 산소는 B개가 있는데 여기는 3C개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다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는 C가 A를 했으니까 2A, D는 4A라고 그랬죠. 그래서 B는 3A가 됩니다. 아,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아이고. 그러면 D를 한번 구해볼까요? 왜냐면 AC, B, B3A, D4A. 아, 이렇게 다 나와 있구나. 그럼 개수가 이미 나왔네요. A, 3A, 여기가 지금 A, B, C입니다. 3A, 그 다음에 C는 A라고 그랬고 D는 4A라고 그랬죠. 그럼 1대 3대 1대 4. 정답은 2번입니다. 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인데 산화수가 변화하는지만 보면 되겠죠. 일단 칼륨이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 그대로고
예, 여기는 이제 CL이 변했죠. 0에서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이건 맞았고, 리튬은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예, 여기는 산화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소도 그대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에서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예, 이것도 산화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1이고, 아, 여기 산소가 변했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질소가 플러스 5였다가 여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3. 질소가 5에서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맞습니다. 산화하는 반응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 다, 라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수고하셨고요. 예, 제가 이제 수학이랑 과학 선택 과목이 올해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6월 5일 지방직 시험 되기 전까지 이제 2021년 거는 오늘부로 다 풀게 된 거고 2020년 거까지 최대한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